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 3월 7일 당시 4세였던 신야군이 불과 20초 만에 사라진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로 인해 일본 미제 사건 중 하나를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9년 3월 6일 신야군의 가족은 외할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이바라키현에서 도쿠시마현 사다미치정에 위치한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은 신야군의 아버지 마사노부 씨는 신야군의 동생, 조카를 데리고 집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야군은 산책을 더 하고 싶어 했지만 동생들은 피곤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집에 동생들을 데려다주고 신야군과 단둘이 다시 산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10m 정도의 돌계단을 오르는데 신야군은 아버지보다 앞에 서서 올라가 먼저 집 앞 현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사노부 씨는 현관 앞에서 신야군을 잠시 대기시킨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둘째 아들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신야군과 다시 산책을 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있어야 할 신야군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신야군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야군의 실종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자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들과 경찰은 주변 산림과 강 그리고 마을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이 산소 깊숙한 지역이라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었고 약 20초 정도의 시간에 신야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은 너무 낮아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외부인이나 수상한 차량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실종 직후부터 뺑소니 사고 가능성까지 조사했으나 사고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야의 가족들은 도쿠시마현의 친척집에 남아서 신야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신야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열흘째가 되는 3월 17일에 이바라키현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신야와 신야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인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신야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나요? 라고 묻자 어머니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했고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신야의 가족이 이바라키현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도록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없자 신야네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 측으로부터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으며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충격에 빠진 신야군의 어머니는 갑자기 전화를 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던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먼저 도쿠시마현, 즉 친척집 주변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과 전화를 한 이 여자가 범인 혹은 범인의 대신에 전화를 한 공범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점으로는 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신야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아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측으로는 전화를 건 사람은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았는데요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신야의 어머니가 세이케이 유치원에서요 라고 먼저 말을 하게 되어 전화를 건 사람이 정보를 알게 된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화를 건 상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우선 전화를 건 이유가 위문금을 핑계로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신야군을 납치 후 신야군의 가족이 도쿠시마를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해 가상의 유치원생 어머니 연기까지 하면서 신야군 집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 만큼 신야군의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경찰은 이 전화와 주변을 다시 한번 조사해봤지만 범인은커녕 신야군의 흔적도 찾지 못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신야의 가족들은 TV에 출연하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신야를 찾아 나섰습니다.
TV 출연으로 일본 각지에서 신야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2000년 어머니 케이코의 친구의 지인이 전한 목격담으로 신야가 사라진 다음 달에 도쿠시마현의 히와사초 해안에서 신야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라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남자아이의 얼굴도 신야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도쿠시마현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신야의 실종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남자가 아이를 숨기려는 듯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근처에 세워둔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담을 중심으로 흰색 차량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1월 31일 TBS 프로그램 공개의 대수색 18년 봄 오늘 밤 당신이 해결한다에서 신야와 비슷한 외모에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는 25살 와다 류토라고 했고 4살부터 21살 때까지 모르는 아저씨에게 17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도망친 후 현재는 보호센터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게 되며 신야군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에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쿠시마현의 경찰이 와다 류토와 신야군의 부모님의 DNA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월 6일 신야의 아버지인 마사노부가 페이스북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다고 밝히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족 폼으로 돌아오는 건가 하며 기대하던 가족과 염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신야군의 어머니 케이코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으나 2020년 결국 꿈에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끝내 찾지 못하였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그녀의 노력은 모두에게 기억될 만큼 엄청났습니다. 마츠오카 신야군의 실종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3대 미제 어린이 실종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